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양봉 그려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2,300선을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33% 올라 6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가 지수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차가웠던 것과는 달리 오늘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가 정부의 정책과 함께 어제 탄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4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시세가 모아진 그림이었습니다. 1월 들어서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려를 딛고 일어나면서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설렘을 주는 금요일 밤인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국제 행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지표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수익들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수익의 길로만 안내하는 로드 전문가님이시죠. 이분만 따라가시면요. 지름길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을 잡아서 알려주시면서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타점까지 공식 신호를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트폴리오 관리도 매일매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 챙겨와 주셨는데 전략들까지 다 챙겨가기에는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만들었어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50분 지나면 비밀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50분까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왜 로드 전문가님과 2023년을 출발을 해야 되는지 수익률표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매달 로드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한 표에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종목들이 단 12월 한 달간 공략해주신 단타 종목들인데요. 보유기간이 길어야 7거래일이죠. 그리고 방송 공략주 이녹스를 10.31%를 챙겨주셨고 애니플러스 그리고 이소화학이 당일 이길로 9%, 8%의 수익을 내준 만큼 당일 수익, 이길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원택은 2번 공략하셔서 14%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화일약품, JW 중해제약처럼 이슈품은 종목을 단타로 수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달간 찐으로 91.33%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또 매일 수익을 실현해 주셨죠. 다시 주목받은 히름을 급등 전날 포착하셔서 이 길로 10% 그리고 캐리소프트 3거래일 만에 8% 가까운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에브리복과 ISC까지 1월에 5주가 있는데요. 벌써 통합 26%에 가까운 수익입니다. 이번 달에도 거뜬하게 이런 속도라면요.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실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이런 수익들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필살기 종목을 2개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런 CES 2023에 대한 분석까지도 철저하게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오락관 2부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장이 정말 들쑥날쑥하면서 대응하기 정말 힘드셨던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는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새해 와서 이제 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계속적으로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와 함께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소통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네, 첫 번째 이겁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근데 23년도에 이 말이 없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럼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올린다는 소리야? 아니면 뭐 안 내린다는 소리야? 뭐야? 몰라요. 그런데 어제 또 노동지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빠진 이유는 또 금리 올리지 않겠냐? 다시 매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미증시는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선방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CES 2023 요게 지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작년에 2022 CES 때 로봇주들이 날라갔어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봇이 아니에요. AI입니다. 그래서 이 AI 쪽을 또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용이 괜찮다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야 이러면 연준에서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금리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고용시장 좋으니까 연준에서 조금 뭐 금리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일까요? 어쨌든 미증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왜 올랐을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시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자, 이게 1월마다 연초마다 있습니다. 그 CES 2023하고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인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JP모건에서 보통 이제 어떠한 이야기,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때 그 관련 주들이 좀 약간 들썩들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중국 CPI, PPI 발표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 홍콩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홍콩 증시가 거의 뭐 3거래일 만에 항생 지수가 거의 1,5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만 좋아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증시가.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다음 주에 있을 이 중국 지표에 따라서 항생이 꺾이냐 다시 더 가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크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금통위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 예상은 0.25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5bp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도 25bp 정도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번에 반도체 법안 뭐 세금 감면 그런 것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월 3일 날. 그리고 지금 금통위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주가 어느 정도 방어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외국인들 자본 이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미국인이고 만약에 외국인이면 굳이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국가에 굳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야, 미국 금리는 4.5인데 뭐 여기는 한국은 5.0은 돼야지 내가 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도 아마 미국도 조금씩 더 올릴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금통위에서 항상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인데요. 지금 1월 4일부터 이렇게 좀 양봉이 좀 두 개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제가 작년에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역헤드 숄더 패턴 만들고 반등을 하려는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이제 사야 될 땐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뭐 사는 건 좋은데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기도 11월 달에 이제 간다 그러고 이제 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가는 녀석들은 가고요. 빠지는 녀석들은 그냥 주구장창 빠집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지금 제가 이것도 작년에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바닥권 모양을 월봉상 만들어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 만들면서 이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도 있기 때문에 거래 일수도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나라에서 좀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뭐 91% 정도 수익을 냈는데 12월 달에 정말 초상집이었어요. 왜냐면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익 내기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꾸역꾸역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시다시피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요즘에 좀 웬만하면은 짧게 끊고 나오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시장이 워낙 오늘도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잘못 사면은 윗꼬리 달고 또 손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냈는데 뭐 깔끔하게 지금 딱딱딱 이슈 맞춰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해의 1월 첫 번째 주부터 참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예상부터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2023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CES 2023에 이어서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과 미국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까지 중요한 일정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익을 내주시는 분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점검을 해봐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힘들고 힘들었던 12월인데요. 수익 종목이 화면에 참 꽉 찹니다. 모두 정확하게 매도 시점 알려주신 종목들인데요. 방송공약주 이녹스를 7거래일 보유하시고 10% 넘게 챙겨주셨고요. 또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하고 나오셔서요. 애니플러스가 9% 그리고 탑머티리얼이 7%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확인이 되죠. 또 화일약품, JW 중해제약, 엑시스바이오도요. 이슈 이런 것들을 주식 오락관에서 다 설명해 주시고 공략해 주셔서 5, 6%를 챙겨 주셨습니다. 통합 91%가 넘는 수익을 쌓아 주셨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 들어서자마자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 주시는 분이죠. 5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새해 함께 하신 분들은 벌써 수익을 이렇게 짱짱하게 챙겨 가셨습니다.
있습니다. 이 길로 10%를 히림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고요. 캐리소프트 그리고 에브리봇도 3거래일만 보유하시고 7.8% 그리고 5.26%를 기록하셨습니다. 첫 주만 해도 25.64%의 수익인데요. 이게 한 달이 끝날 때쯤 돌아본다면은 이러한 수익들이 100% 넘는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셔서 한 달이 마지막 날일 때는 이런 수익들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시고락관 로드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하시고 그 박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는데 벌써 한 30분,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유망 섹터와 히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섹터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그 네옴시티인데요. 이게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두바이 세계 3대 도시를 위해서 1경 투자 이건데 저는 이 1경이라는 숫자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그냥 진짜로 이게 이렇게 투자가 될 것이냐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네옴시티 이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꿈틀꿈틀 될 때 이거를 이제 같이 엮어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이거에 삘이 꽂혀가지고 요것만 자꾸 나오면은 매수하면은 손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일경은 그래 뭐 돈이 많이 투자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여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제로 삼성물산에서 제가 그 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탑 실제로 시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히링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노란톡방 공략 주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게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11월 달에 히림을 한번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상한가 보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여기 두바이 이슈에다가 급등 나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노란톡방에서 이제 공략할 종목은 요거 말고요. 이제 얘는 조정 받는 거 좀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안 간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옴시티, 우크라, 두바이 3종 세트 후속주가 하나 있는데 세 개가 다 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오늘 필살기 종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네옴시티, 뭐 우크라 재건, 두바이까지 해갖고 3종 세트로 그냥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살기 종목은 자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페루 신공항 PMC를 따낸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PMC라는 게 뭐냐면요. 엔지니어링 시공을 할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면, 뭐 시공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도면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원래는 그런 식으로 보통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PMC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담당한다라는 게 PMC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링 쪽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 때 이제 요거를 많이 해서 벌어요. 실제로 여기 나왔네요. 부르즈 칼리파가 이제 이 PMC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요게 이제 두바이 그 부르즈 칼리파가 삼성물산에서 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PMC 기업들이 20개 정도 붙어가지고 그게 된 거고 삼성물산이 이거 지으면서 그때 돈을 많이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 신공항 PMC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두바이에서 이 부르즈 칼리파처럼 또 PMC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바이에서 모든 하나의 기업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업체들에게 그냥 설계 시공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냐인데, 네옴시티, 우크라제건, 두바이 다 묶인다. 왜? 우크라제건까지도 원래 반응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말 위아래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이때가 아마 우크라 제거 때문에 갔을 거고, 이때가 또 네옴시티 때문에 갔을 건데, 이제 그럼 한 발 더 남았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네옴시티, 두바이, 우크라이나 다 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 뚫고 가면은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사서 여기 초입에서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 뭐 다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대 부근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뭐 작년이랑 영업이익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우크라제건,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박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근데 힌트 없죠? 네. 네, 다음 주에 핵심 재료 네옴시티 꼽아주셨습니다. 그동안 함숨 고르면서 쉬었던 네옴시티가 다시 움직일 때가 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두바이의 일경 투자 소식만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옴시티로 핫했던 이런 히림을 하루 만에 10%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곧바로 히든 종목 첫 번째를 공개해 주셨죠. 무려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두바이까지 트리플로 모멘텀이 겹겹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한데 차트가 변동성이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혼자 하시면 꼬리에 물려도 모르는 그런 종목인데요.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히림처럼 탄탄한 수익을 챙겨가시려면은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수익률표 간단하게 한번 봐보자면요. 자, 수익률표 한번 봐볼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보시면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를 만큼 꽉 찹니다. 원택을 2번 공략하셔서 이길 수익, 그리고 5거래일로 14%의 수익, 그리고 방송 공략주로 이녹스까지 7거래일 만에 10.31%를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애니 플러스 이수화까지 챙겨주시면서 한 달 동안 100%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신 분이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러한 수익률 1월에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1원도 들지 않는 무료니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비추셔서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매일같이 출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 때 방으로 꼭 입장하셔서 한 주간 다음 주도 꼭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특징 섹터와 종목도 한번 챙겨보러 가봐야겠죠?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 AI입니다. 자,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S 2023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중이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작년과 좀 비슷합니다.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좀 약한데, 지금 AI 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CES와 4차 산업,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챗봇, 챗 GPT, 이게 구글을 능가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챗 GPT가 결국에는 그 챗봇을 말하는 건데, 음성 인식 챗봇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과거에 구글이
구글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들이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걸로 수익 창출을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구글이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그 코딩 소스들을 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구글의 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라는 게 결국에는 이 음성 인식 AI 기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나 개발자들이 이 챗 GPT 이걸 활용을 해서 음성 인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해가지고 뭐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챗봇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혁신적이라고 하고 좀 이거 이용자 수가 이미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지금 관련주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더불어서 이 챗 GPT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브리봇인데요. 에브리봇은 오늘만 일단 6%가 상승을 했고 이게 제가 화요일날 노란톡방 공략주인데 저희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 에브리봇이 지금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고 이 에브리봇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뭐 확실히 100%는 아니지만 AI나 이쪽에서 텐베거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이쪽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에브리봇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후속 종목은 노란톡방 공개를 할 건데 그래서 이 후속 종목을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인데 일단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CI 사업, 그 다음에 AIDT 사업, 뭐 음성 합성 기술, AI 음성 관련된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먼과 컴퓨터, 그러니까 저 CI가 뭐의 약자냐면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DT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AI 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딱 챗 GPT랑 잘 어울리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챗 GPT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일단 AI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CES 2023 신규 기술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다 더해지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이 종목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매수 타점을 포착을 했고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께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 관련주까지 편입이 됐고 CES 2023 그리고 떠오르는 AI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쫙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 걸치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은 저는 계단식 엘파 상승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을 안 거치고 가격 조정이 걸치면은 보통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물 소화하는 이것만 이겨낸다 그러면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박수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3의 핵심 포인트로 AI와 챗봇 그리고 챗 GDP를 꾹꾹 닮아서 알려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매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점 아까 시황 살펴봐 주시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로봇이었다면 올해는 AI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챙겨주셨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 AI
AI 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했고요.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할 타이밍, 이런 타이밍 잡기 너무나도 어렵죠. 챗봇 테마의 주인공이 될 다음 이 후속 타자, 어떤 종목인지 에브리봇 놓치신 분들이라면요,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힌트를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요? 저는요, 복숭아가 떠오릅니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저는 복숭아가 떠올라요. 네. 근데 그러면 복숭아 하면 복숭아 뭐죠? 맛있나? 맛있으니까 저는 복숭아가 떠오르는데요. 네. 복숭아 하면은 저는 봉숭아 학당이 떠올라요. 갑자기? 네. 오늘 연결고리가 좀 없는데? 네. 연결고리는 만들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봉숭아 학당이 떠오르는데 전문가님은 봉숭아 학당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약간 맹구 아닌가요? 맹구. 네. 맹구가 어떤 분이 하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맹구도 떠오르고요. 또 저는요, 바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전문가님 이분 아세요? 네.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저분 말상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저분의 그 유행어가 있죠. 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네. 하는 거 있는데 유행어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몰라가지고. 몰라요? 네. 그래요? 그럼 저분의 성함은, 저 캐릭터의 이름은 알고 계세요? 저분 실명이 이명필 씨 아닙니까? 네, 맞아요. 캐릭터의 이름은 뭐죠? 세바스찬? 세바스찬,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세바스찬이에요 이러면서 귀 넘기는 그 예, 뭔지 이제 알죠? 기억났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의 힌트가요. 한때 나가 있어 이걸로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던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이에요. 예, 이 성함과 매우 유사한 종목입니다. 세바스찬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좌에서 수익에 나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수익들 다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빨리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 주장을 홀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해서 오늘 특별하게 매번 열리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CE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고 보시면은 지금 첫날에 AMD사에서 좀 약간 키노트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AMD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6가지 주제를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AI, 하이브리드 워크, 그다음에 게이밍,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6개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AMD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이제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듭니다. 라데온을 만들고요. CPU는 AMD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글로벌에서 CPU랑 그래픽카드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CPU만 만들지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걸 쓰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지포스라는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고 이제 이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가 바로 그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가 라데온인데 얘가 AMD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자 AMD라는 회사는 그래픽카드도 만들고 그러면 GPU랑 CPU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외친 게 바로 AI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AI 들어가 있죠. 바로 AI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워크는 이제 원격 근무, 재택근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나는 이틀 동안 출근을 할 거야. 그럼 나는 3일은 재택근무를 할게. 그러면 출근과 재택근무를 해서 같이 혼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하이브리드 워크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게 어떤 게 돼야 되겠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근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저 기술이 바로 AI나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는 여기는 노트북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뭡니까? 헬스케어라 하면은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원격 진료할 때 화상으로 의사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증상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거를 나중에는 뭘로 대체하겠어요? 로봇 갖다 놓고 AI로 헬스케어 하겠죠. 이런 거. 그리고 저기 이제 에로스페이스는 이거 우주항공 산업인데요. 우주항공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도 이제 AI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 발음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뭐냐면 결국에는 서버 PC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여기에 제가 AI 가속기라고 적어놨는데 서버 PC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되는 컴퓨팅이라는 번역하면 그거예요. 지속되는 컴퓨팅인데 이게 서버 PC는 항상 켜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송금을 하는데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송금이 안 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AI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서버 PC랑 이런 것들 지속 가능한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AMD에서 발표한 6가지 주제가 전부 다 AI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적었지만 경쟁사와 달리 AI 제품군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23년도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PC 부분 사업, 그다음에 D램 사업은 당연히 이제 기성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성 산업은 이제 그만큼 많이 지나왔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게 신규 성장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적혀진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성장, 그다음에 신규 성장 동력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신규 성장 동력에 AI의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게 바로 AMD의 그 이번에 키 노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성장은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 그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그 DDR5 램, 그 DDR5 램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앞으로 AI 신규 성장 동력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뭐 신규 수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23년도에 올라가고 끌어올라갈 것들은 저는 반도체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해가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AI든 지금 뭐 메타버스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UAM이든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안 쓰는 게 없습니다. 다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AI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그럼 AI가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팔다리 움직이는 로봇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른팔 움직이고 왼팔 움직이고 이거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반도체가 예를 들면 오른팔 올려에 대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가 가해졌다. 아니면은 센서로 인해서 인식이 됐다 그러면 오른팔을 올리기 위해서 이 반도체가 스위치를 조정을 통해서 오른팔을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되더라도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가 올해 그 AI가 4차 산업을 갈 수 있는 그 서막을 열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래 산업. 삼성전자가 지금 AI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MD와 삼성전자의 지금 공통적인 바라보고 있는 그 AI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라가는 이유 그럼 바로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단순히 그냥 수익 몇 프로 내고 끝나고 그냥 수익 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왜 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야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매수 매도하는 기계가 되지 마시고 왜 매수를 했고 왜 매도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반도체라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산업 자체도 어렵고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내용이 어려울 거니까 이 내용들을 보세요 하고 이미 다 올려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 공부도 하시고 23년도는 반도체 잡으셔가지고 진짜 크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도 적었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23년도를 지배할 것. 제가 이게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AI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거는 뭐예요? 지금 기대감이에요. 근데 보시면 자, 과거랑 좀 다릅니다. 메타버스가 날아갈 때 이거는 실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21년도 말이었죠. 근데 이때 봐보세요. 메타버스 사업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얘기했던 게임을 하면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현금화 시킨다는 사업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이 되려면 5G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니 미국이랑 한국에서 서로 원격으로 가상공간에서 접속을 해서 만나야 되는데 5G 자체 구축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성으로 5G도 안 되고 지금 뭐 해저턴을 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프라가 깔리지도 않았는데 메타버스 실제 구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아직 멀었어요. 실제화 되기 위해서. 근데 자 5G 구축하고 메타버스 AI 기술이 발달이 돼야지 얘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I는 뭐예요? 이제 AI는 우리가 로봇 산업이 점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로봇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식당 가면은 로봇들이 서빙해요. 뭐 이렇게 음식 올려놓고 테이블 번호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갖다 줍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AI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기대감을 받쳐줄 수 있는 뭐 반도체가 이제 이거는 실제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랑 때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왜? AI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CPU가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돼야 되지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힘을 못 내고 이제 올라오긴 하지만 결국엔 그래서 지금 PCB 기판주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루어지려면 CPU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있는데 팹리스에서 그 설계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AMD 인수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다 얘기하자면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한 사항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추후에 하나하나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힌트 세바스찬 그 힌트. 자, 이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CI 사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사업의 취지고요. 그러면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 그래서 AI DT 사업, 그리고 AI 음성, 특히나 음성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챗봇, 이런 챗 GTP 이게 결국에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뭔가 명령을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합성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주로 엮여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매수 타점이 포착된 상황이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라왔다가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데 뚫으면 날아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필살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의 이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와 두바이에서 일경 투자한대 그러고 따라서 매수하지 말고 그런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제발 저는 새해도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나 어디든 간에 좀 뭔가 좀 공부를 하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안 하면 수익을 내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잘 나갔던 재작년에 잘 나갔던 코리아 서킷이랑 심텍이랑 대덕전자 이런 애들 실적이 어마무시해요. 그냥 깡패예요. 실적 깡패인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텍 50% 빠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좋고 지금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그러면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알고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적만 좋은 것 쫓아가면 당연히 PBR 뭐 저평가 뭐 PER 저평가 이런 종목들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거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니까 가져주신 히든 종목의 상승 이유가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헬스, 게이밍, 우주까지 신규 성장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모두 AI를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더해서 반도체의 기대감도 꼭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 테마의 주인공이 될 상이었죠. 챗 GDP의 핵심인 AI 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했고요.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조정 거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제일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윗꼬리에 물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매매 의유가 확실해야 수익을 기다리고 키워나가실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종목까지 옥석을 가려서 알려주시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러한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12월 수익률표 보시면요. 길어야 보유기간이 7거래일이죠. 이렇게 수익을 빠르게 챙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도 이녹스로 10.31% 그리고 원택은 2번 공략하셔서 무려 한 종목으로 14%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애니플러스도 당일 그리고 이수화학은 2길 수익으로 9% 그리고 8%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통합 수익률이 90%가 넘는 수익을 쌓아주셨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벌써 노란톡방에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은 차곡차곡 똑같이 계좌에 옮겨가셨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불러서 수익률 어떻게 이렇게 극대화하실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12월 달에 91%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다 그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적이 좋고 저평가고 이런 거 거래량도 없고 이런 것들 안 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못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지금 가는 녀석들은 뭐냐면 이슈가 붙어서 어떤 뭔가 상승 탄력 모멘텀이 있고 그러면 뭐 그런 겁니다. 여태껏 못했다가 갑자기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시장의 그런 흐름에 맞게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내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1월 달에 수익 낸 것도 보시면 히링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두바이 관련해서 이슈 받고 지금 수익 낸 거고 에브리봇은 CES 관련해서 제가 낸 거고 저 ISC 같은 경우는 원래 방송 공략주였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좀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이것도 이슈 받은 걸 가지고 수익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필살기 종목 한 번씩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바이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크라 제공까지 이렇게 세 개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서 이 필살기 종목의 중요한 건 바로 PMC입니다. PMC인데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시가 이게
어떤 시공과 설계를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과거에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가 이제 삼성물산이 진행을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공항 페루에서 신공항 PMC를 따는 이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엮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요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챗 GPT랑 그다음에 AI 음성 합성 기술을 가진 이 필살기 종목 두 가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네옴시티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두 번째는 올 한 해를 지배할 테마였죠. 챗북과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